원적재통 안정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베스트셀러 더 해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해빙이란 영어로서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소유 충만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살에 운명하게 인문해 동서의 도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저자 이소윤은 수만 건들을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진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자인 홍주연 씨가 정리를 해서 쓴 책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하고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해빙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줍니다. 자, 저자 이소윤 씨는 사주와 관상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하게 입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소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죠. 할머니의 지원과 이소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녀에게 자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저자 이소윤 씨의 설명에 따르면 더 해빙은 돈을 쓰는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인 소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파도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을 떠익힐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빙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저자 홍주연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서를 비교해 본 뒤 나는 깨달았다. 해빙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다. 싸다고 일단 사고 보거나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일까 카드 고지서에는 나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던 경험들로만 가득했다. 한편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해빙을 하기 전 내 사전에 공돈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돈 5만 원도 그냥 들어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턱턱 들어오곤 했다. 때로는 수십만 원, 때로는 어떤 때는 수백만 원까지도 늘 바닥을 드러내던 내 통장은 이제 물이 찰랑거리듯 여유로운 장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해빙을 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자 이소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건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 마음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감정적으로 다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빙, 소비 충만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지면서 그 물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비 충만감이 내가 지불한 돈보다 컸을 때 써야만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명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내가 그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그 명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고통스럽다면 소비 충만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충동적인 충동에 의해 구매를 하고 비용을 치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그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만족을 하고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 물건을 보면서 즐거움이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소비 충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러한 감정으로 채워넣음으로써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책 속에서 부자를 분류하는 방법 등도 재미있게 소개가 됩니다. 저자 이소연 씨가 쓰는 부자 분석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같은 운명을 갖고 다른 사례를 살았거나 같은 운명으로 다른 나라에 산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부자들의 데이터는 재산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나누게 됩니다.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부동산, 금융, 현금 중 무엇이 많은지에 따라 분석되며 금융자산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비중까지 검토되고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인지 간접 투자인지 어떤 종목에 언제 돈을 벌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살펴진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재산 규모에 따라 한 번 더 나눠지는데 1억 달러 이하, 아니 1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1억 달러로 그리고 1억에서 10억 달러는 구간은 3단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료까지 더한 결과 서유는 과학적 통계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투자를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받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많이 막막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종류의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아끼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류와 다른 한 가지는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처럼 무조건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나눠지는데 이번 것은 전혀 다르게 운을 끌어들이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는데 감사함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 전혀 다른 부류의 책인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내가 번 돈의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돈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싸다고 좋지도 않은 물건을 서비스를 쓰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돈을 쓰면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쓰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죠. 이 책은 그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이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적게 쓰고 꼭 필요한 물건에 투자를 했기에 성공한 것이기에 억지로 참고 견디며 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무속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기 힘든 점이 있으나 그런 부분은 직접 읽으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